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 구민병원 로봇 인공관절센터의 구민배입니다. 밖에 빗소리가 들리시나요? 오늘 종일 비가 많이 내리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말씀에 비가 오면 삭신이 쑤시고 관절염이 심해진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비가 오니 관절에 관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로봇 수술 TMI 시간에는 외상성 관절염의 인공관절 수술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제는 다리에 철심이 있어도 로봇으로 가능하다입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질환을 꼽자면 퇴행성 관절염이 당연히 그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모든 인공관절 수술의 거의 한 90%를 차지하고요. 그 외에도 류마티스 관절염과 외상성 관절염이 또 대표적인 질환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인공관절 수술이 가장 흔하게 시행되고 있는 질환입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그 수술 후 결과가 합병증이 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외상성 관절염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를 말씀드리면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반월성 연골판 파열입니다. 무릎의 연골판이 찢어진 경우인데요. 이걸로 인해서 관절경 수술을 받고 연골판을 꼬매거나 또는 절제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릎의 인대 손상,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또는 측부인대가 끊어졌을 때 새로 재건을 해주고 나사 고정을 하게 됩니다. 금속이 박히게 되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무릎 주위의 골절 손상입니다. 뼈가 부러졌을 때 그것을 아무래도 금속판이나 나사못으로 고정할 수밖에 없고요. 또는 가끔은 골수 안에 굵은 심을 박아서 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관절 연골 손상이 있을 때 연골의 재생술 또는 연골 이식, 휜다리 교정술, 절골 교정술을 하게 됐을 때 금속판과 나사 고정을 같이 해주게 됩니다. 이런 수술을 받게 된 경우에 아무래도 10년이나 20년 후에 관절염이 딴 분에 비해서 더 빨리 찾아오게 됩니다. 전체 관절염 환자 중에 이렇게 40대에서 50대 환자분들이 약 4분의 1 정도 차지한다고 하고요. 50대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경우도 매년 3,000건에서 4,000건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 무릎 주위에 골절이 있어서 금속 내고정 수술을 받았던 환자들이 나중에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했었던 800명의 수술 결과와 단순히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던 1600명의 수술 결과를 비교해 봤더니 인공관절 수술 후에 그 관절에 감염, 염증이 생긴 비율이 골절 수술을 받았던 환자분들이 그냥 단순히 퇴행성 관절염인 환자분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시 골절이 생기는 비율도 3배 이상 높았고요. 인공관절을 재수술을 시행받는 위험성도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 번 또는 2번 수술 받았던 무릎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그 외상성 관절염 환자에서 수술 후에 합병증들이 더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20년 전에 대퇴골 골절로 인해서 골수 안에 저런 굵은 심을 박아놓은 환자분의 사진입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제거가 어려운 상태로 여겨지는 부분인데요. 이런 환자분들한테 전통적인 수술 방법으로 인공관절을 수술을 하려면 상당히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술 후에 정확한 다리의 정렬을 얻기 위해서는 골수 안에 지금 보는 파란 선을 따라서 굵은 가이드 핀을 박습니다. 가이드 러드인데요. 러드를 박고 다리뼈의 커팅면을, 절삭면의 각도를 정하고 그만큼을 뼈를 절삭해내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 환자같이 안에 저렇게 심이 이미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이 가이드 러드를 우리가 삽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의 시작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게 대부분 우리가 첫 스텝인데 이 첫 스텝을 시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슷한 경우로 보이는 그림과 같이 안에 금속 판과 나사가 많이 박혀 있죠. 이런 환자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인공관절을 수술을 해야 된다면 가능한 경우의 수는 3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이 금속판을 모두 제거를 하고,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그 피부 절개가 이 허벅지 바깥쪽에 있는데요. 제거를 하고 최소 6주 이상, 1달 반 이상 경과한 후에, 왜냐하면은 나사가 박혀있던 공간이 비어있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가 좀 메꿔져야지 그 강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간격을 둔 후에 나중에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고요. 두 번째 경우는 이런 금속 고정물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는 겁니다. 한 번에 수술을 할 수 있어서 좋은데요. 수술의 범위가 커집니다. 일반적으로 인공관절 수술은 이 무릎의 앞쪽에서 절개를 해서 들어가는데요. 저기 박혀있는 저런 금속 판을 제거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바깥쪽에서, 허벅지 바깥쪽에서 따로 피부 절개를 하고 저거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수술의 범위가 커지고 수술 후 감염률이 증가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사를 뺀 위치에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수술 중에 또는 수술 후에 골절이 더 쉽게 생길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저 금속 고정물을 그대로 남겨두고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겁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로봇 인공관절 수술이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이고 또 가장 성공률이 높은 수술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들 로봇 인공관절 수술하면은 그림 같은 그 사진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얼핏 보기에는 로봇 수술을 받은 다리로 여겨질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이제 왼쪽은 절단술을 받아서 의족을 차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른쪽 무릎을 제가 로봇으로 수술을 해드린 환자분의 엑스레이입니다. 그래서 이 굵은 심이 박혀있는 환자분도 로봇 인공관절로 수술을 해드렸고 정확한 정렬을 얻어서 다리가 반듯해졌습니다. 이 외상성 관절염이 일반 퇴행성 관절염보다 변형이 더 일찍 초래되고 또한 그 인공관절 수술의 결과도 합병증이 더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을 때는 로봇 수술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수술의 정확성과 수술의 완성도를 좀 더 높여서 인공관절의 수명을 좀 더 늘려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외상성 관절염이 중요하고 또 로봇 수술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철심을 남겨놓고 인공관절 수술하는 방법이 꼭 로봇 수술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각각 방법에 대해서 장단점을 서로 비교해드리고 분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